과학자들은 수세기 동안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연구해왔으며, 이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지만, 우주의 끝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는 별로 묻지 않습니다. 태초부터 우주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장관이었습니다. 뜨거움과 어둠에 쌓여 수소와 헬륨에 회전하는 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탄생 직후의 모습입니다. 창조의 역사는 가스, 그 구성과 미래의 운명을 통해 이야기됩니다. 우주의 이 초기 순간들은 단순한 구성으로 특징지어지지만 그 후의 복잡한 사건들은 우주를 영원히 변화시켰습니다. 형성 후 우주는 빠르게 첫 번째 별을 만드는 데 몰두했습니다. 이 선구적인 별들, 즉 제3인구별은 매우 거대하여 태양 질량의 수십 배에서 수백 배에 달했습니다. 이 별들은 격렬하고 단명한 생애를 살았으며 단지 수백만 년을 살았는데 이는 태양과 같은 덜 거대한 별들이 수십억 년을 사는 것과 비교됩니다. 이 별들의 핵에서는 핵융합을 통해 새로운 원소들이 생성되었고 이 과정에서 강력한 에너지가 방출되며 빛과 열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선구적인 별들이 핵연료를 소진하면 초신성이라는 대격변적 폭발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폭발은 새로 생성된 원소를 우주에 퍼뜨릴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별이 형성될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건들은 우주의 가스를 더 무거운 원소들로 풍부하게 하여 다음 세대의 별들을 준비시키는 우주 재생의 순환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스가 다시 우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세대의 별들이 형성될 때마다 점점 더 많은 적색외선이 만들어집니다. 이 별들은 핵연료를 천천히 태워 수조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연료를 완전히 소진하면 초신성으로 폭발하지 않습니다. 대신 비교적 평온하게 외곽층을 잃고 뜨겁고 밀도가 높은 백색외성이라는 핵을 남깁니다. 이 과정은 별의 가스를 백색외성 형태로 영원히 가두며 수십억 년에 걸쳐 서서히 식고 어두워집니다. 백색외성 외에도 다른 일부 가스는 중성자별과 블랙홀과 같은 죽은 별의 잔해에 갇힙니다. 중성자별은 거대한 별의 초신성 폭발 후 남은 초고밀도 핵이며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 강해 빛조차 탈출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이 압축된 물체들은 더 많은 물질을 가두어 새로운 별 형성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을 감소시킵니다. 적색외성과 별의 잔해의 형성은 우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장을 나타냅니다. 각 세대의 별들은 성간가스의 구성을 변화시키며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한 우주를 만듭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별을 형성하기 위한 가스는 감소하여 별 형성의 속도가 점차 느려지지만 멈추지 않는 변화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우주의 역사는 한 별의 죽음이 다른 별의 탄생을 준비시키는 변형과 재생의 서사시입니다. 우리가 우주의 광활한 지평선을 바라볼 때 먼 미래에 우리 우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는 수십억 년 동안 번영하고 탐험할 수 있는 포근한 우주적 집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번영과 탐험의 시대가 끝나고 우주의 최종 운명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우주는 분명히 생명에 적합한 환경이지만 결코 불별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과 별 시스템을 형성하는 원료인 우주가스는 점차 소모되고 백색외성, 중성자별, 블랙홀에 갇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느리지만 꾸준한 자원 고갈은 새로운 별의 풍요로움이 감소하고 있으며 언젠가 빛날 별들의 90% 이상이 이미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형성되는 각 별은 가용가스의 일부를 소모하여 별 형성이 점점 더 드물어지는 미래에 기여합니다. 한편 우리 태양과 같은 기존의 별들은 결국 소멸하게 되어 차가운 무생물의 잔해만을 남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태양은 결국 적색 거성으로 변한 후 외층을 잃고 밀도가 높은 핵, 즉 백색외성을 남길 것입니다. 이 운명은 우주의 많은 별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들은 탄생, 삶, 죽음의 유사한 주기를 따르며 우주의 끊임없이 변화하는 풍경에 기여할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면 앞으로 수십억 년은 은하 탐험과 발견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기술적 진보는 문명이 이웃 은하를 탐험하고 새로운 세계를 식민지화하며 먼 별 시스템에서 자원을 추출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 거대한 별들은 훨씬 더 오래 사는 적색위성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이 작은 차갑고 연료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태우는 별들은 태양과 같은 별의 수명을 훨씬 초과하여 수조년 동안 생존할 수 있습니다. 별들이 죽고 우주가스가 점점 더 소모됨에 따라 우주는 서서히 쇠퇴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 우주적 시나리오에서 은하들은 주로 백색외성, 중성자별, 블랙홀로 구성된 외로운 섬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별을 형성하기 위한 원료가 부족해지고 대부분의 은하는 광대한 별의 묘지로 변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백색외성에서도 무거운 원소의 융합이 중단되고
이들은 차가운 어두운 구체인 흑색 외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별의 빛이 감소하고 어둠이 우주의 광대한 부분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적색 외성은 그 긴 수명에도 불구하고 결국 연료를 소진하고 백색 외성으로 변하여 점점 더 많은 별 잔해 인구에 기여할 것입니다. 블랙홀은 이미 그들이 속한 은하에 강력한 중력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심지어 그들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수조 년이 지나면 블랙홀도 호킹 복사 방출을 통해 질량을 잃기 시작할 것이며 이 과정은 매우 느려서 결국 증발하게 될 것입니다. 우주의 광활한 공간에서 백색 외성과 흑색 외성은 독특하고 흥미로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백색 외성은 한때 영광의 시간을 보냈던 별들의 냉각된 잔해인 반면 흑색 외성은 이 별 주기의 최종 단계를 나타냅니다. 백색 외성은 크기는 작지만 질량이 높은 별의 시체입니다. 이들은 해결료를 소진하고 초신성 폭발로 외부층을 방출한 별의 잔해로 단지 밀도가 높은 핵만 남습니다. 이 무생물체는 비록 빛나지는 않지만 한때 우주를 밝히던 별들의 장관을 조용히 증언하는 존재입니다. 백색 외성은 조용하고 비활성 상태로 보이지만 그 내부에는 놀라운 밀도를 감추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탄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별이 활발히 활동하던 시절의 핵반응에서 생성된 원소들입니다. 그 밀도는 매우 높아서 백색 외성의 물질 한 스푼만으로도 지구에서 수톤에 달하는 무게를 가집니다. 핵융합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지만 이들은 수십억 년 동안 서서히 방출되는 잔여 열 때문에 희미한 빛을 방출합니다. 반면 흑색 외성은 백색 외성의 최종 운명을 나타냅니다. 백색 외성이 수조년에 걸쳐 잔여 열을 서서히 잃으면 이들은 차가운 어두운 구체인 흑색 외성으로 변합니다. 빛과 열이 없는 흑색 외성은 소멸된 별들의 최종 잔해로 우주의 영광스러운 과거를 묵묵히 증언하는 존재입니다. 흑색 외성으로 변하는 냉각 과정은 매우 길어서 현재 우주의 나이인 약 138억 년보다 훨씬 깁니다. 흑색 외성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놀랍도록 느립니다. 처음에 백색 외성은 여전히 빛과 열을 방출하지만 핵반응의 내부 압력이 없어지면서 서서히 냉각되기 시작합니다. 수조년에 걸쳐 온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더 이상 가시 광선을 방출하지 않을 때까지 냉각됩니다. 이 시점에서 백색 외성은 흑색 외성이 되어 비록 질량이 크지만 완전히 차갑고 어두운 별체가 됩니다. 이 두 운명은 비록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종말의 속성을 공유합니다. 백색 외성과 흑색 외성은 우주에서 시간의 흐름과 모든 것의 일시성을 상징하는 시적 기호입니다. 이들은 별의 생명이 얼마나 덧없으며 끊임없이 진화하는 우주에서 종말이 얼마나 불가피한지를 상기시켜줍니다. 한때 우주의 한 구석을 밝히던 밝고 활기찬 별이 결국 조용하고 차가운 잔해로 변하여 우주의 시간에 가차없는 진보를 표시합니다. 이 고유한 별체들은 폭발적이고 격렬한 핵융합 반응과 최종적으로 정지되고 차가운 상태로 변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우주를 지배하는 탄생, 삶, 죽음의 주기적 과정을 물리적으로 증명하는 존재입니다. 먼 미래를 바라보면 이 흑색 외성은 별 진화의 최종 단계이자 영원한 침묵의 전 단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백색 외성과 흑색 외성은 단순한 별 잔해 그 이상입니다. 이들은 우주 시간의 기념비로 별이 화려하게 빛나다가 조용한 정적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주의 일시적 본질과 최종적인 어둠을 향한 필연적인 진행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이 묵묵한 증인들은 우리에게 시간의 광대함과 우주의 장엄함을 상기시키며 가장 밝은 별조차도 고요한 어둠 속에서 끝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우주의 어두운 경계 속에서 블랙홀은 진정한 우주적 거인으로 군림하며 주변의 물질과 빛에 대한 저항할 수 없는 인력을 행사합니다. 이 수수께끼 같은 천체는 거대한 별들의 중력 붕괴로 태어나 우리의 이해를 도전하고 그 독창성과 신비로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블랙홀은 물질의 진정한 포식자로 그 중력 인력은 빛조차도 탈출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이 거대한 질량에 의해 휘어진 시공간 영역은 우주의 조직을 왜곡하고 아인슈타인이 100년 이상 전에 예측한 중력파와 같은 놀라운 우주 현상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랙홀의 모든 질량이 무한히 작은 점으로 압축되는 특이점은 과학자들에게 매혹적인 수수께끼입니다. 이 무한한 밀도의 점은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알려진 경계에 둘러싸여 있으며 그 너머로는 빛조차 탈출할 수 없습니다. 극한의 중력과 시공간의 고률은 시간의 지연과 같은 극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며 멀리 있는 관찰자가 사건의 지평선에 가까워질수록 시간이 멈추는 듯한 현상을 일으킵니다. 블랙홀은 모든 것을 삼키는 능력 외에도 우주의 진화와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우주적 기준점으로 작용하여 주변 은하의 형성과 진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블랙홀의 중력적 영향을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우주의 역학과 그 모습을 형성하는 과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은하의 중심에 있는 초대질량 블랙홀의 존재는 이들이 이러한 거대한 구조물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초대질량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수백만 배에서 수십억 배에 이르는 질량을 가지고 있어 특히 흥미롭습니다. 이들은 퀘이사라고 불리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매우 밝은 활동 은하 핵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퀘이사는 블랙홀을 향해 떨어지는 물질에 의해 공급되며 이 물질은 사건의 지평선을 따라 나선형으로 회전하면서 가열되고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심지어 블랙홀도 우주의 법칙과 그 존재를 지배하는 진화 과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초대질량 블랙홀은 주변의 모든 물질을 소비하여 공급을 고갈시키고 그들을 강력하게 만드는 과정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의 먹이가 줄어들면서 이러한 블랙홀들은 활동이 줄어들고 점점 더 조용해지는 휴면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초대질량 블랙홀의 소멸은 서사시적인 규모의 우주적 사건으로 한 시대의 끝과 은하 진화의 새로운 단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거대한 중력체는 주변 물질을 고갈시키면서 성장과 활동 능력의 상당한 감소를 겪기 시작합니다. 블랙홀이 휴면 상태에 들어가면 이전에 그들의 탐욕스러운 존재를 나타내던 강력한 방사선을 방출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그들을 품고 있는 은하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방사선의 부재는 해당 지역의 에너지 균형을 변화시킵니다. 별, 행성 및 기타 천체들은 이전의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 영향에 따라 진화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다르게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한때 활동적이고 밝은 중심을 가진 은하는 더 안정적이고 덜 격동적인 장소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초대질량 블랙홀의 소멸은 우주 연대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들의 활동 단계에서 물러남으로써 우주에서 물질과 에너지의 재분배가 일어납니다. 비록 휴면 상태의 블랙홀도 여전히 엄청난 질량을 가지고 주변의 중력을 행사하지만 새로운 물질을 끌어들이고 방사선을 방출하는 능력의 상실은 은하의 동역학을 극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이는 천문학자들에게 활동적인 블랙홀이 없는 상태에서 별과 다른 천체들의 형성과 진화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들의 소멸에서도 초대질량 블랙홀은 여전히 천문학자와 과학자들에게 깊은 매력을 줍니다. 그들은 우주의 가장 오래된 신비 중 하나를 대표하며 그들의 형성, 진화 및 궁극적인 휴면을 지배하는 메커니즘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전합니다. 이러한 거대한 침묵의 연구는 우주의 역사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은하를 형성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주적 거인들의 운명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천문 현상의 일시적인 본질을 상기하게 됩니다. 초대질량 블랙홀의 생명과 죽음은 우주를 정의하는 끝없는 창조와 파괴의 순환에서 단지 하나의 단계에 불과합니다. 우주의 무한한 복잡성은 이러한 수수께끼 같은 객체에 반영되어 있으며 그들은 침묵 속에서도 그 존재를 통해 우주의 이야기를 계속 전합니다. 따라서 초대질량 블랙홀의 운명을 고찰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의 무상함과 우주의 지속적인 진화를 상기하게 됩니다. 그들은 우주의 광대함과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신비에 침묵하는 증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소멸은 과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을 제공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우리 우주의 미래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우주적 거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는 우리의 과학적 이해를 깊게 할 뿐만 아니라 우주의 작동 방식과 그 속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한 탁월한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다음 주제에 대한 동영상에 댓글을 달고 다음에 또 뵙는 것을 잊지 마세요.